김수민 뉴스민이 날면 이 사람은 떨어진다. 우리가 떨어뜨린 거 아닙니다. 낙선운동 아닙니다. 선관위의 주의를 요망드립니다. 민비일학. 네, 오늘 민비일학을 위해서 특별 게스트 모셨습니다. 1부에서도 목소리를 들려주셨던 분인데 조금 더 정식으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뉴스미짱 시즌 1에도 한번 특별 게스트로 나오신 적이 있었죠. 네. 오랜만에 뵙는 분입니다. 참여연대 현 직함은 정책위원인가요? 집행위원입니다. 집행위원. 네. 네, 대구 참여연대 집행위원 장지혁 활동가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생각보다 오랜만에 네. 뵙네요. 거의 자주 한 못 모셨네요. 2년 네. 만에. 아,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2020년 총선 당일 네. 개표 방송할 때 특별 게스트로 오셨죠. 오셨죠. 네. 네. 그때 대구 경북의 국회의원 25명인가요? 네. 13-12. 네. 25개 중에 이제 24개가 국민의힘으로 가고 네. 네, 한 자리를 이제 지역주의에 구멍을 낸 대구의 노무현 홍준표 그렇게 결과가 마무리됐을 때 네. 네, 그때 기억이 나가지고 그때 장지혁 활동가가 뭐 맨날 이랬다 맨날 이랬기 때문에 마음의 동요가 없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은 어떻게 벌써 이제 2년 정도 만에 뉴스미짱 스튜디오를 찾아주셨는데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저는 요즘은 그냥 대구 방송계의 조세호처럼 어디 빵꾸 나면 항상 어디 달려가고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항상 방송 많이 하시나 봐요. 네. 많이 하진 않고 항상 어디 펑크가 났을 때 급하게 출연자가 스케줄 조정이 필요할 때 네네. 항상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하면 이제 네. 천용길의 길을 지금 방송 지역 방송이 뭐 저보고 맨날 뭐 누가 방송에 뭐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지금 지역 방송 사각지대의 지역 방송을 전용길 이창원 그리고 저기 뉴스민의 또 다른 프로그램 뉴스 농장에 나왔던 허성규 이런 사람들이 아주 착실하게 주워 먹고 있습니다. 많이 주워 먹어야죠. 네. 아니 실제로 지금 뉴스민이 멈추면 네. 지역 방송이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뉴스민 뭐 연예기획사. 네, 지상파 3사 뭐 뿐만 아니라 네. 다 멈추게 돼 있습니다 지금. 네. 그 막상 방송사들도 방송사 그쪽 소속 기자들이 그쪽 프로그램 출연을 잘 안 해요. 네. 수당을 얼마 안 준다고. 네, 자기들 취재해야 되지, 기사 써야 되지, 뉴스 해야지. 요거 하는데 플러스로 고 출연하라 그러면은 뭐 보통 그 사원들은 출연료가 없잖아요. 없거나 아주 작거나. 수당이 뭐 라디오는 뭐 7,000원인가 그러고 그 TV는 14,000원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방송 기자가 아닌 전용길 기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또 그 자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뭐 마찬가지죠. 중앙 서울도. 그러니까 저도 들을 자리가 생기는 거겠죠. 그러면 지금 참여연대에서는 집행위원. 네, 집행위에 가서 뭐 일주일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회의하러 나가는 거죠. 그때 저희가 모셨을 때는 상근자였는데 상근자였고. 네. 왜 지금은 상근을 안 하십니까? 일단은 제가 그 각종 성인병에 걸려 있어서 일을 하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뭐 고혈압, 고지혈, 건강 문제. 네, 제가 그 고혈압으로 인한 그 네네. 화병증이 이미 오기 시작해서 뭐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기 그 얘기 안 하셔도 되는데 괜히 질문했군요. 아닙니다. 어디든 말하고 다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근데 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병이 있을 때 있다고 얘기를 해버림으로써 그러면은 좀 사생활적으로도 신경을 쓰게 되고 또 그 병에는 뭐가 좋다. 병원이 어떤 데가 좋다. 혹은 평소에는 어떤 요법을 쓰는 게 좋다. 이런 정보도 공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취지는 아닐 것 같은데 저만 없으면 천용길 기자와 이창원 대표는 김수민 통풍 그 얘기를 방송에서 어찌나 떠들었겠어요. 근데 저는 사실 통풍 재발이 없었습니다. 저는 해방됐다. 통풍으로부터 해방됐습니다. 4년 동안 재발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 한약을 먹었거든요. 의사분들은 기겁을 하시겠지만 제가 통풍용 한약을 4개월 고에 바로 그때 터지고 난 다음에 한 달 뒤부터 해서 바로 했더니 그 뒤로는 아예 없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 지역 방송에서 김수민을 섭외하고 싶을 때
전화를 안 받는다. 네. 그러고 나면 저한테 전화가 와요. 내가 무슨 김수민 매니저도 아니고. 매니저입니다. 네. 그래서 김수민 스케줄 좀 먼저 좀 알려줄 수 있냐. 지금 혹시 방송 생방 중이냐. 지금 시각은 괜찮지 싶은데요. 그래도 전화가 안 되면 혹시 어디 아픈 건가 싶어서 이창원과 통풍 이야기를 하죠. 다른 병도 많은데 통풍밖에 없어. 제가 3년 전쯤에 모 지역 라디오 방송으로부터 그 진행자 타진을 받습니다. 네. 이게 좀 직접적으로 받다기보다는 전용길 기자 그 얘기를 전해줬어요. 근데 그때 제가 서울로 딱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서 못 받았죠. 만약에 그때가 아니라 한 2017년 정도, 2017년 정도였으면 내가 아마 100% 했겠죠. 받았어요. 100% 받았는데 조금 엇갈려가지고. 근데 하다가 나왔을 거예요. 한 2년 정도 있다가. 2년 전도 있다가는 나왔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조국 사태 때문에. 아니야, 조국 사태 때도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진행자이기 때문에. 진행자는 뭐 크게 상관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대구 MBC 방송을 했으면 조국 사태 때 원인이 됐던 그 프로그램 출연을 안 했겠죠, 별로. 그래서 그냥 지역에서 조용히 살았을 수도 있어. 네. 누가 보면 70 먹은 어르신 얘기하는 줄 알겠습니다. 이거 뭐 누구 보고 한 얘기입니까? 채팅창에서. 장지혁 보고 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니 나70 되고 딱 생기는 게 나이도 젊은 사람들이 몇 살인데 이 사람은 극장군님 몇 살인데요. 이 말투 자체가 70 먹은 어르신 같아. 어? 우리나라의 모든 성인병은 35세부터 한 그러니까요. 50%다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30대 되면 또 특히 더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이제 민비 일학 프로젝트를 시작을 이미 몇 명을 지목을 했어요. 네. 한 명, 일단 저 그 영등포당 하고 우리 연결하면서 영등포에 최연숙 구의원인가 집이 너무 많아. 의정 활동 하는 동안에 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물론 본인 말로는 청년주택을 지은 거라도 하지만 청년주택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또 해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고도의 재테크 아니었나. 예, 그리고 사실 의정 활동 하시는 분이 어디 시간이 나서 집을 짓고 사고 합니까? 그런 것들이 좀 흑장군님 40대라고 하십니다. 우리 같이 늙어가는 저지에 예. 그래서 하여튼 좀 지목을 했고 이제 자 대구 지역으로 예, 얼마 전에 대구 시민단체들이 부적격은 이제 현역 의원들이죠. 네. 그렇죠. 현역 의원들을 지목을 쫙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들의 면면에 대해서 좀 오늘 소개를 받도록 하겠고 빼놓을 수 없는 인물 1빠따로 제가 지정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즌 1에서 날릴래요라고 하는 날리겠다라고 지목했던 정치인들이 어지간한 정치인들 거의 다 날라갔습니다. 그 중에 이제 남아 있는 사람이 구청장 2020년 총선하고는 상관이 없는 구청장 백이철 동구청장이 들어가 있었는데 요번에 포함이 됐습니까? 포함됐습니다. 요번 포함됐고 네. 이 백이철 구청장이 만약에 날아간다면은 이제 저희는 거의 뭐 100%의 적중률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다. 시즌 1 때 찍었던 사람들은 거의 다 날아갔다고 보면 됩니다. 아마 우리가 요 방송 나갈 때쯤 네. 이미 네. 경선 대상자가 안 돼서 컷오프가 됐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네. 요번에 그러면 부적격으로 몇 명이 선정이 됐나요? 부적격으로 몇 명이었죠? 이번에 71명. 71명. 네. 각 당 소속으로 보면 민주당 21명, 국민의힘 50명. 거의 2대1 정도의 네. 두 당 말고 무소속이나 다른 정당 사람들은 없고 일단 없습니다. 다른 정당이 한 당밖에 없어요. 정의당. 정의당 한 명. 밖에 없기 때문에 기초 광역 뭐 네. 단체장 다 통틀어서 지금 대구 동구 수성구의 김성년 의원 한 명이에요. 네, 한 명입니다. 한 명입니다. 그렇군요. 네. 무소속 중에는 없나? 부적격이? 있을 겁니다. 무소속 중에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러면 총 몇 명인 거예요? 잠깐만요. 지금 이걸 정리를 하면 네. 이렇습니다. 이 복수도 있거든요. 부적격자가 네. 겹치는 이걸 제외하면 국민의힘 40명, 네. 민주당 22명, 네. 무소속 5명, 총 67명입니다. 네네. 뭐 다 소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대표적인 사람들을 좀 네. 뭐 전용길 초이스라고 해야 되나?
장지혁스 픽스라고 해야 되나? 네. 네. 제 일단은 그러면은 누구부터? 아니 저는 요새 많이 관심 안 둬서 네. 전원길 픽스로 하면 제가 거기다 코멘트 다른 걸로 하죠. 그래요. 네. 아니 뭐 제 초이스는 1순위는 역시 백이철 백이철 구청장. 동구청장. 자, 그 시즌 1에 저희 에피소드가 또 올라와 있는데 특히 이창원 대표가 일을 많이 가졌던 분이죠. 그렇죠. 사회적 경제에 대한 탄압. 네. 요거였는데 뭐 장지혁 활동가가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겠어요? 그 백이철 그 지금 구청장이 그 당시 동구구청장 후보 시절에 사회적 경제 협의회랑 네. 뭐 이렇게 행사를 가는 자리에서 이거 왜 필요하냐 필요 없는 거 왜 하는지 모르겠다 네. 뭐 이런 멘트를 한 적이 있었고 그 정도 워딩이었어요? 아니면 더 센? 더센 아니, 오등이었습니다. 네. 더센 뭐였죠? 오등이었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예. 나도 뭐 생각이 좀 가물가물하네. 사회적 경제는 돈 없고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하는 거 이런 워딩을 했었죠. 근데 하필 그 대구 동구는 사회적 경제에 관심을 기울였던 유승민 의원의 지역구였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동구 지역에 생각보다는 그 사회적 경제 관련된 분들이 많았고 그렇죠. 그래서 기자회견 했는데 그래서 막 당선됐거든요. 네. 근데 또 역설적으로 또 하는 거 보면은 특별하게 사회적 경제를 많이 탄압하진 또 않았어요. 미리 선거 때 그래가지고 그런가? 뭐좀 탄압한 것도 없고 이게 뭐냐면 역설적으로 네. 존재감이 너무 없는 그 구청장이 된 거죠. 네. 오히려 그냥 존재감이란 게 이런 거죠. 재떨이 사태. 재떨이 사태는 뭐예요? 식당 가서 재떨이 찾은 사태. 재떨이 찾았다고요? 네, 재떨이 던진 건 아니고. 던진 건 아니고. 식당에서 담배를 피고 담배 피고 재떨이 가져오라고.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따지면 뭐 한 게 없어요, 사실은. 그 전에 선거 전에는 존재감이 가장 컸으나 네. 선거 이후에는 가장 존재감이 없었던 의원이고 만약에 선거 오히려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우리 남구청장 하시는 우리 조재구 구청장 같은 거 뭐 눈물에 뭐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편지 주고 그랬잖아요. 편지를 무슨 편지요? 그때 코로나 터졌을 때 그때 네.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이 방문했거든요. 네. 그 남구청장인 조재구 구청장이 막 눈물에 쓰인 그 자기 원하는 공약에 자기가 원하는 걸 담긴 공약 담긴 편지를 전해주고 막 이랬거든. 이런 식이 오히려 더 낫었고 오히려 또 뭐 수성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또 이슈도 있었고 뭐 그런데 뭐 제일 존재감이 없었죠. 백이철 구청장이 사실은. 근데 조재감이 없는데 왜 부적격? 아주 뭐 그 존재감이 네. 뭔가 이 뭐랄까 좀 이슈가 큰 이슈라기보다는 네. 이 짜잘하게 뭐 구청장이 저런 짓을 뭐 이런 것들이 뭐가 있었어요? 많이 재떨이 나왔습니다. 말고 또 있어요? 재떨이도 있었고 네. 그리고 코로나 방역 기간에 네. 골프 치러 갔던 게 있었고 네. 또 한 가지가 방역 이제 기간에 골프를 어디로 치러 갔어요? 골프를 대구 밖으로 골프장에 밖으로. 그래서 공무원들 보고 이렇게 모임하지 말라고 지시 내려놨는데 지시를 내려놓고 네. 자기는 치러 갔다. 자기는 골프 치러 가기도 했었고 그거는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국민 여러분 북한으로 함부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네. 하고 자기는 북한 넘어가서 정상회담하고 이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골프를 누구랑 친 거예요? 그 뭐 누구랑 쳤는지까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리고 저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했을 때 저희가 이 단체장들 부동산 쭉 다 살펴봤는데 이때 백이철 청장이 서울에 연립주택을 다세대 주택을 네네. 가지고 있었고 이걸 다 임대 사업을 하고 있고 네. 근데 이 주택만 다세대 주택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수도권에 건물도 또 가지고 있고 네. 수도권에 땅도 가지고 있고 네. 그러니까 백이철 청장 말로는 이거 다 유산 상속받은 거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해 보면 공직 선거에 나오시는 분들이 네. 선거를 앞두면 이거 처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자기는 상속받은 거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쭉 이후에 계속 그냥 보유하고 있고 임대 네. 수입을 계속 올리고 있는. 임대 수입을 올리면 그 세금은 경기도로 가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재산세는 기본적으로 재산세니까. 하여튼 요 질문 주셔가지고 네. 이 부적격자를 선정한 단체들은 네. 대구 시민단체 연대회의랑 그리고 대구 경실련 이 두 곳이 선정을 했고 참고로 대구 참여연대는 시민단체 연대회의에 이 가입된 단체가 아니라서 아니에요? 네. 근데 왜 나오셨어요? 그렇지만 이 가장 잘 아니까. 잘 알고 이 기준에 불만족한 네. 기초의원들이 네. 자기 막 페이스북에 네. 시민단체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는데 네. 그걸 우리 장지혁 집행위원이 네. 대놓고 저격하는 글을 뭐 저기까지는 아니고 재선을 재선한다 하시라고 했습니다. 썼죠. 그러니까 이 단체들이 선정을 했는데 이유가 이런 겁니다. 일단
부적격 사유 중에 첫 번째가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네. 예, 의혹이고 두 번째가 의정활동을 얼마나 성실하게 했냐. 네. 의정활동이라고 하면 뭐 조례 발의 그리고 5분 발언 부정 질의 뭐 이런 것들 포함했고 그리고 자질 문제로 해서 뭐 갑질을 했다거나 또 이 공선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네. 선고받았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대구 지역 일단 대구 지역. 네, 대구 지역. 네. 근데 뭐 백이철 동구청장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고건 그리고 이게 한 명의 의원이라기보다는 의회 전체 분위기가 문제가 있는 곳이 네. 전 두 곳 꼽고 싶은데 부적격자가 전체 의원 중에 80%가 넘은 곳이 두 곳이 있어요. 어디 뭐 그 시의회 아니고 구의회? 네, 구의회가 네. 대구 남구의회가 구의원이 8명인데 네. 그 중에 부적격자로 네. 7명이 한 명 빼놓고 나머지 한 명이 누군지 궁금하다. 나머지 한 명은 민주당 구의원인데 네. 여기가 민주당 셋, 국민의힘 5인데 네. 네. 7명이 부적격자로 선정이 됐고 그 민주당 3명 중에 2명이 들어가고 네. 국민의힘 5명 전원이 들어가고. 전원이 들어가고. 네. 근데 선정된 가장 큰 이유가 남구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구정질의가 없는 거예요. 구청장을 불러다 놓고. 한 건도? 그러니까 한 건은 아니고 의원들 불러봤는데 한 건 미만인 거죠. 네. 만에 한 건 정도. 네. 아, 그럼 하는 의원이 있긴 있고. 네. 네. 아예 없진 않는데. 그러니까 이 선정 안 된 한 명의 의원. 네. 그 사람 빼고는 다 안 한 거예요. 네. 아니 제가 알기로 한 건 정도. 4년 동안 한 번 내지 4년 두 번. 동안 한 번. 한 번. 네. 그 남구의회는 의원이 8명이면 네. 상임위가 있나요? 상임위가 네, 다 있죠. 아, 그거 좀 웃긴다. 네. 의원이 8명인데 상임위 있는 건 좀 웃긴 것 같아요. 네. 보통 상임위 하나가 내가 구미 시원할 때는 상임위 한 군데가 인원이 10명, 11명 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총원이 10명이 안 되면 그래서 총원이 10명 안 되는 지방의회 중에 상임위 없는 데도 많아요. 아니 근데 경북의 군 의회도 네. 10명 안 되는데 상임위는 또 있습니다. 있어요? 네. 울릉군에 가도 상임위 2개 있어요. 네. 아 진짜로? 네. 왜 그러지? 그러면 일을 덜 하게 되는데. 네. 네. 그래서 남구 의회 같은 경우에는 구정질이나 네. 또는 5분 자유 발언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1년에 한 번을 안 한 거죠. 의원들이. 그래서 좀 대거 뽑혔고 그리고 인원수가 의원 숫자가 좀 많은 현재 정원이 15명인 네. 대구 동구의회 15명 중에 동구의회 네. 백일철 청장이 있는 네. 백일철 청장을 견제 감시해야 할 그렇죠. 대구 네. 동구의회. 근데 12명 80%가 꼽혔는데 이 중에서 이 국민의힘이 6명, 민주당이 6명. 아주 사이 좋다. 사이좋게. 자웅을 겨뤘네요. 네. 그러니까 요 두 개 의회를 보면 동구의회도 주로 이야기가 지적이 된 이유가 네. 구정질의가 없고 예. 이런 부분을 지적받았는데 여기에 동구 의원들 또 몇 분이 뭐 이걸 선정한 시민단체 전화 와서 네. 항의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구정질의 하고 싶었는데 했다가 오히려 구청장한테 구청장이 우리를 막 꾸중하고 이래서 우리가 안 했다. 그게 말이 안 돼 소리 씨. 자랑 그러니까 그래서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게 자랑이냐고. 네. 아 제가 그래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네. 저기 예천군에 폭행 사건을 유명하신 의원님 계시잖아요. 네. 박종철. 네. 그분은 그 잘렸. 네, 잘렸죠. 네. 심지어 그분조차도 군정 질인 다 해요. 불러서 군수 불러다 놓고 네, 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사실은 또 이게 또 제가 느낀 건데 이런 거 보통 반발하시는 의원들이 민주당 소속 분들 많으시거든요. 네. 아, 질문 없었던 거에 대해서. 네. 이제 뭐 지적을 하면은 네. 약간 그런 핑계 대고 또 항의를 해. 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시 보통 이런 걸 해보면은 네. 보통 이렇게 항의가 전화를 와도 어. 아이고 팀장님 그게 오해가 좀 있으시고 제가 이런 걸 했고 설명을 해. 근데 민주당 의원은 왜 그렇게 뽑냐고 보통 항의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에서 더 김답봉이 만드는 더 황당한 거죠 보통은. 그리고 설명을 똑같이 해도 거의 톤이 높아 민주당 의원들은. 그게 막 왜 그렇게 쓰면 안 되고 뭐 공부를 더 하셔야 되고 이렇게 하고 국민의힘 저희가 부족해서 다른 가다고 놓쳤다. 좀 요번에 좀 잘 할 때 다음엔 잘할 테니까 다음에 좀 잘 부탁드린다. 이렇게 멘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구 지역에서는 국민의힘들이 품성이 더 좋아. 인성이. 그게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 원인이 하나는 비주류 의식. 민주당 비주류 의식이라 가지고 내 뭐 잘못했는데 근데 이제 막 이것도 권력인가?
권력 잡은 것 같지도 않은데 이런 게 강해요. 근데 국민의힘은 주류 의식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뭘 하면은 욕을 하고 자칫하면 자기 자리도 흔들리고 이런 걸 알아요. 이 차이가 있는 거라서 국민의힘이 만약에 전화를 했다. 아까 얘기하셨던 그런 사람이 전화했다 하면 조금 다독거리는 것을 명확하게 목표로 갖고 있죠. 근데 민주당 쪽은 뭐다? 자신의 그 피해 의식을 분출하면서 그리고 너 시민단체 이상으로 내가 똑똑해. 예, 요런 그래서 이기겠다. 그 사실 그래서 이겨가지고 어디다가 자랑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길 수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는 널 이길 거야. 이겁니다. 그리고 한 분은 또 연락이 와서 이랬다고 해요. 아니 나는 그래도 좀 빼줘야 됐던 거 아니냐. 이유는 왜 빼줘야 되는? 왜? 그러니까 아니 왜 내가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네. 대구시장님 상대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응? 그러면 요거 가지고 이렇게 나를 부적격자 명단에 집어넣는 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 민주당 소속의 대구시의원 한 분이 민주당 소속 대구시의원 한 명만 선정이 됐죠 참. 누구세요? 네, 이진년 대구시의원. 이진년 대구시의원은 유명하잖아요. 네. 유명하시죠. 그 비정규직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갑질로 부적격 사유가 선정이 됐거든요. 네. 자 이거 한번 얘기해 보시죠. 이진년 의원은 저기 그 뭐 팟캐스트나 이런 데도 막 초청돼서 나갔었고, 그렇죠. 그리고 그 권영진 시장이 코로나로 물론 잘못해서 욕 먹은 것도 있고 좀 억울하게 욕 먹은 것도 있는데 섞여 있는데 그거 할 때 이진년이 마치 그 권영진의 카운터 파트너 대구시의원 중에 최강인 것처럼 그렇게 비춰져가지고 그때 반짝 인기가 좀 높았어요. 근데 그 이진년이 부적격 의원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에 민주당도 아니게 됐죠. 아니 민주당 당원은 맞는데 당원 자격 정지. 자격 정지. 자, 그럼 받았지. 이진년 의원이 선정된 건 무엇 때문입니까? 네, 우리가 뉴스 입장에서 한번 다룬 적 있지 싶은데요. 저겁니다. 그 본인이 평소에 4년 전이었죠. 이진년 시의원이 민주당 시의원 비례 후보로 선정될 때 이때 경력을 부풀려서 허위 과장된 정보를 적은 것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진년 의원이 네. 뭘 부풀린 거죠? 자기가 하지도 않은 것들 했다고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김건희야? 민주당의 김건희구만. 문재인 후보 선대본에서 뭘 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문재인 후보 중앙선대본이 아니라 이 대구 선대본이었던 거였는데 이걸 그 대구 선대본을 빼고 이걸 집어넣은 것으로 허위 경력으로 중앙에서 한 것처럼. 허위 경력으로 공선법 위반 벌금형을 받았는데 벌금형이 얼마였죠? 40만 원인가? 아니, 50만 원인가? 의원직 상실하고는 거리가 그래도 먼 거죠. 그렇죠? 거리가 멉니다. 경미한 걸로 봐주는 거죠. 경미한 걸로 봤는데 이걸 가지고 좀 비판했던 민주당 당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비례대표 경선도 부정하게 된 시의원이 사과해야 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진년 의원 SNS에 댓글 달고 이 본인이 글을 올리던 분이 있었는데 이분 중에 한 분이 학교에서 근무 중인 학교 비정규직이었습니다. 근데 이진년 의원이 마침 상임위원회가 교육위원회여서 이분이 근무하고 있는 학교로 현장 방문을 갑니다. 방문을 가서 이분과 마주쳤을 때 아직도 댓글 열심히 쓰네. 열심히 쓰고 계시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분에게 제가 뭐 교장 만나서도 이야기를 잘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이분 입장에서는 이진년 의원이 시의원, 교육위원 자격으로 왔으니까 고용 자체가 좀 불안해졌다고 해요. 근데 이후에 이진년 의원이 해명하기로는 내가 이분이 있는 걸 알고 간 거 아니다 라고 해명을 했는데 이분 입장에서는 그러지 말아달라 그리고 당에서 조치를 좀 취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항의를 했었고 이게 갑질 논란이 불거지면서 사실 이 부분으로 비판을 또 받게 됐었죠. 학교 간 것도 사실은 뭐 의회 공식적 일정이라거나 약속을 잡아간 것도 아니고 그냥 쳐들어간 거예요. 그냥 그 학교를 학교를 찍어서 쳐들어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학교도 당황스러운 거죠. 이 의원이 갑자기 왜 왔나? 올 일이 없는데 그렇게 된 거죠. 의원 그리고 교장도 당황하고 다른 선생님들도 당황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고 사실 저는 충분히 이해되는데 저도 이 소문으로 들었거든요. 사실 그 아까 벌금형 받을 때 그 사태 그러니까 제가 비판한 성명 제가 썼어요. 네. 제가 썼는데 제가 의회 안에서 듣기로는 네. 그렇게 그 참여연대 욕을 하고 다니더라. 왜 썼는지 모르겠다. 그 소문 사실 의회에서 의회 의원을 비판했다고 그 의원이 누구를 욕하는 소문이 잘 밖으로 안 나오거든요. 사실 그런 거는. 근데 그런 소문이 나올 정도 저한테 직접 의원들이 니가 그거 성명서 누가 썼냐. 뭐 지금 이진 의원이 너무 뭐 싫어하더라. 이런 소문이 저한테 바로 전달될 정도로 네네. 그런 말들이 많은 의원이었습니다. 네. 이진영 의원은. 이진년 민비 일학 대구 1순위로 꼽겠습니다. 근데 공천 신청도 안 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이미 목표 달성했구나. 네. 아 이미 목표 달성했어. 네, 빙하 타고 온 둘립니다. 네. 그 이분이 좀 캐릭터가 말이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이렇게 많이 떠들었으면 장지역 씹는 게 다 소문이 나겠습니까? 제가 이분 제일 황당했던 거는 네. 그런 이분이 한때 그래서 박근혜 정권 시절에는 사드 투쟁 현장에 왔었어요. 그 정권이 뭐 바뀌었잖아요. 그랬겠죠.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서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 다시 경찰 병력을 동원했어. 근데 어디서? 그 경찰 사드 현장에 밀고 가니까 예. 그 다음에 와서 하는 말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 이럴 분이 아닌데 이럴 분이 아닌데 그 현장에서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 그 저분은 눈치가 없는 걸까 하면 너무 정말 어떤 자기의 믿음이 강한 걸까 이런 생각을 한번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수제 로봇님이 극문들은 저런 걸 문자 폭탄해야지 뭐 하는 거 하셨는데 이진년 의원이 민주당 경선에서 이낙연 지지하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친 이재명 쪽 사람들한테 문자 폭탄을 또 맞았습니다. 극문들이 아니라 네. 친 이재명 쪽한테. 근데 이진년 의원이 전에 막 이동영 씨 팟캐스트 이런 거 나가는 거 봐서는 나는 그때는 뭐 이재명 쪽으로 가는 건가 생각했거든요. 또 거기도 뭔가 사연이 있을 거야. 네.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탐색하다가 그리고 이거 아재 개그 아니야. 이거는 뭐 부적격까지는 아닌데요. 뭐 이게 시정 질문이죠. 네. 고무신 들고. 고무신 들고 하얀 고무신. 백신 얘기하면서 권영진 시장한테 하얀 고무신 들고 이 백신은 아니시겠죠?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재 개그. 아까 참 그리고 좀 설명이 더 필요했던 게 그 질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사실은 명확하게 회의 용어로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질의하고 질문의 차이가 회의 용어에서 질의는 상임위에서 하는 것을 보통 질의라고 하고 질문은 본회의에서 안상에 그렇죠. 올라가서 하는 건데 네. 시정 질문이 중요한 이유가 보통 상임위 회의할 때나 이럴 때 문답할 때 시장이 있는 경우 단체장이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잘 없죠. 국장 과장 네.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본회의 시정 질문으로 가게 되면 옛날에 그 홍준표하고 여영국 가면 참 그거에서 볼 수 있듯이 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특정 부서에만 묻기 어려운 주제들 있잖아요. 여러 부서에 걸쳐져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고 아니면 좀 더 정무적인 거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고 그래서 시정 질문을 4년 동안 뭐 이 구의회에서는 구정 질문이죠. 이런 거를 4년 동안 의원하면서 한 번도 안 하기는 쉽지 않아요. 주제가 생각날 수밖에 없어요. 네. 저 같은 경우도 보통 이거를 연례적으로 좀 1년에 2-번 정도를 잡는데 건너뛴 적이 별로 없어요. 저는 제 최다 시정 질문 기록을 했었는데 근데 안한 의원이 제 기억에도 저랑 같이 활동했던 의원도 안한 의원이 한 7-80%는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의원들 사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시정 질문을 한 의원은 재선에 실패한다. 근데 그렇게까지 겁을 시정 질문을 받으면 그쪽 그 공무원들이 조금 예민해지긴 하더라고. 심지어 제 경험인데 저의 시정 질문 그 답변 부서가 됐던 그 부서의 과장님이 시정 질문 주말에 준비하시다가 쓰러지셨어요. 근데 내가 좀 그랬던 게 이쪽 부서는 이게 센 질문이 아닌데. 예. 근데 그리고 답변도 별게 없습니다. 답변도 별게 없고 그리고 심지어 보충 질문하는 것도 미리 물어보려고요. 보충 질문을 미리 물어보면 어떡해. 근데 스트레스는 엄청 받더라고. 별 답변도 없는데 스트레스는 엄청 받고 남유진 구미시장 나한테 한 번 답변하고 그 다음부터는 답변 안 해. 다 국장이나 부시장이 올라와서 답변하고. 예. 이것도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의원들 스스로도 그 이걸
우리 때 일문일답이 아니었어요. 일괄 질문, 일괄 일괄 답변, 답변이었군요. 보충 질문 2개, 보충 답변 2개. 그래서 일문일답으로 조례를 개정하자라고 했는데 다선 의원들이 방해를 해가지고 다선 의원들이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아까 그 얘기 한 거예요. 다선 의원들이 일문일답 하다가 거꾸로 집행부한테 당한다고. 아 그러면 하질 말아야지. 의원 하지 말아야죠. 근데 아까 그 의원들 부적격 의원들이 그런 식으로 해명을 했었다는 거죠. 네. 그게 또 황당했던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의미가 좀 보충이 좀 더 돼야 되는 건 네, 네. 구정 질문을 할 때 사실 구청장 그 전에 그러니까 출두를 공식적으로 의회가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출석 요구서 출석 요구서 보내고 보내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요구를 받고 그래서 사실 단체장이 공식적으로 대답을 하는 자리. 네.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사실은 그래서 기록을 남기는 거잖아요. 공개도 하게 되는 거. 근데 의원님들 많은 핑계 대시는 경우가 네. 안에 그 전에 집행부랑 다 얘기, 부구청장이 얘기했고 실무관이 다 얘기했다. 그래서 일은 되게 했다. 이런 핑계인데 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렇죠. 시민들이 알 수가 없는 네.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 어떤 분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정말 별거 아닌 것 가지고도 구정 질문을 해. 이런 거 막 우리 동네 주차장 더 나와달라. 저도 사실 좀 그런 걸로도 했었어요. 아 근데 사실 그게 나쁜 나쁜 건 아니야. 나쁜 거 아니고 왜냐면 생색내기야. 생색내기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어, 보통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거 우리 지역구 주민의 민원을 해결해서 구청장한테 질문했다. 네. 이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증거, 그러니까 의정 활동 보고서에 네, 네. 내가 무슨 일을 했다고 응.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증거를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네. 근데 그런 거를 안 하지 않고 그러니까. 다 실제로 뭐 부구청장 내에 협의를 했고 실무장 협의가 잘 돼서 질문할 필요가 없었다. 네네. 이런 핑계를 대는 건 좀 의원으로서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네네. 사실은 그리고 뭐 아니 저 같은 경우는 물 밑으로 대화하는 사안도 일부러 시정 질문을 했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서로 진행 상황이 어떻고 생각이 어떤지를 보여줘야 되거든 사람들한테. 그리고 실제로 어떤 질문은 구청장한테 이제 도움이 되는 질문이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실은. 네, 꼭 싸우라고 하는 싸우라고 거 하는 아니에요. 거 아니기 때문에 구청장을 위해서라도 던져지는 질문이 있을 수 있거든. 네. 구청장 하고 싶은데 뭐 신문에서 짬시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딱히 그런 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질문하는 건데 그럼 난 얘기 다 했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렇죠. 거. 그 사실은 좀 자기가 뭐 그러면서 공부를 하라고 이제 멘트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 초선 의원이신데 왜 그런 자기가 공부를 더 하셔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건수 체크할 때 네. 5분 자유 발언 또 같이 보셨어요? 네, 같이 봤다고 두 하더라고요. 개 다 안 하는 의원도 많잖아요. 네. 두 개 다. 네. 그러니까 한 가지를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두 개 다 안 하는 의원들은 진짜 문제다. 그래서 저는 시정 질문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좀 신물이 나더라고. 답변도 제대로 안 들어오고 시장은 답변 피하고 이러니까 그리고 답변할 기회를 준 거거든. 그럼 뭐라고 뭐 대충 씹으래요. 그러면은 그게 약간 무마되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꿨어. 시정 질문 안 하겠다. 어지간한 거나. 5분 자유 발언으로 왜냐면 5분 자유 발언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내가 할 얘기 다 하고 내려가겠다. 그랬더니 진짜 효과가 있었어요. 5분 자유 발언을 하니까 집행부 더 싫어해. 답변할 기회가 없잖아. 막 지르고 내려가면 끝이거든. 근데 의원들이 5분 자유 발언 안 하는 의원도 꽤 많습니다. 사실 이거 이번에 대구에서 선정을 했는데 경북을 좀 해야 되는데 그렇죠. 경북은 더 심해.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래서 MBC 제 큰 기자를 만나서 제보를 해줬죠. 저기 고령에 가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군정 질의를 한 번도 안 하고 있더라. 그래서 한번 뉴스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송이었나요? 청송이었나 울릉에 어디 한 군데도 또 군정 질의 한 번도 없었어요. 의원 임기 내도록 군정 질의 전체가.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심지어 이 경상북도 의회도 경북도 의회면 이 도의원이 60명이나 되잖아요. 60명이 되는데 발언할 기회도 많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의회 사무처에서 의원들 돌아가면서 하도록 순번을 짜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자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합시다 했는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그 5분 자유 발언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게 무슨 제도냐면 원칙적으로 회의는 의제에 대해서만 발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의제에 대해서 2번 발언하는 게 보통 그 회의 규칙이에요. 근데 예외가 되는 거는 회의 진행에 대한 발언. 이거를 뭐라고 하죠? 의사 진행 발언. 의사 진행 발언하고 그다음에 신상 발언. 아니 저 사람이 지금 아까 나보고 뭐라 그랬는데 그게 아니다. 설명 좀 해야겠다. 신상 발언이 있어요. 근데 그 외에
의제로 지정되지 않은 의제를 자기가 지목해서 할 수가 없죠. 얘기를 할 수 없는데 그거를 허용해 주는 것이 5분 자유 발언입니다. 그쵸. 5분 자유 발언은 보통 언제냐면 본회의를 하는데 개회하고 초반에 합니다. 그러니까 본회의에 뭐 무슨 조례에 관한 안, 뭐 무슨 예산안 이런 거 올라오잖아요. 정식 안건들이 그거 하기 전에 30분 정도를 줍니다. 개회하고 30분 내에 그러면 의원이 그 5 곱하기 6에서 6명 꽉 채우기는 어렵고 대충 5명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회의 하루 전날에 의장한테 신청서를 냅니다. 대충 이런 요지로 얘기할 거다. 그러면 의장이 어지간하면 사인입니다. 예, 그러면은 그 허가 받고 올라와서 그날 회의 안건이 아닌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없을 수가 있냐고 4년 동안 의정 활동하는데. 예. 뭐 복사부처님께서 발표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 그 사건. 예, 그 사건 좀 얘기해 보죠. 그 전에 네. 제가 2010년에 지방의원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방의원 되고 한 2달 만에 첫 5분 자유 발언을 했어요. 나름 신경을 썼지 했는데 그럼 선대 의원들이 뭘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이걸 참고해야 되잖아요. 2006년부터 2010년에 했던 의원들 기록을 뒤져봤어요. 5분 자유 발언이 의원 23명인데 4년 동안 한 건. 야, 이거 뭐 저도 못하는 의원이구나. 근데 이 지방 의원들이 텍스트나 말을 다루는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주류 쪽에 있었던 사람들은 말 별로 필요 없거든. 예, 살아오면서 말 별로 한잔해. 별로 필요 없고 그것도 공식석상에서 말 잘 안 해요. 근데 저하고 같은 지역구 의원인 분이었는데 나중에 구미시의회 의장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이름 다 얘기하지 뭐 김태근 의원이라고. 이 사람 이번에 출마 안 하겠죠? 이 사람 왜 그 구미 참여연대에서 팠는데 알고 봤더니 그 실소유주였던 거야. 그 건설업체. 난 명의는 바꾼 건 알고 있었어요. 같은 동네니까. 실소유주고 5만 걸 막 주식을 갖고 있는 거야. 주식 처분해야 되는데 그 의원의 별명이 뭐였느냐? 그분이 독실한 불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그 별명이 뭐였냐? 무건스님.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회의 때. 근데 되게 웃긴 거는 이 사람이 회의장 바깥에서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원님들도 계세요. 보시면 이게 보통은 이제 의원들이 이제 뭐 카메라가 있거나 뭐 네. 방청객이 많이 들어서 일반 그 공무원들 말고 혼을 내야 될 분위기다. 음. 근데 내용적으로 혼을 못 내니까 그러면 됩니까? 예? 쎄떼하세요. 같은 거지. 와 국장님 그건 아니죠. 이런 식으로 뭐 쭉 발을 이어가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 네. 그 어떤 사람들 그거 막 혼낸다고 좋아하시는데 나는 보면서 아이씨 부끄러워 이러고 있는데 그런 의원들이 있습니다. 네. 예전에 구미에도 막 강직한 의원으로 소문난 사람이 있었거든요. 찾아보면 내용이 없습니다. 네, 내용도 없는데 우통 까고 막 막 소리 지르고 싸우고 막. 그 아까 5분 자유 발언 얘기하다가 복붙이 나왔다. 네, 그거 한번 소개해 주시죠. 그게 실제로는 이제 그 표절이라는 얘기죠. 표절이라는 얘기 뭐냐면 네. 실제로는 그 수성구의회에서 한 의원이 민주당 소속한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의원이 나 이런 5분 자유 발언을 했다. 민주당 의원들 하기 전에 그러니까 채팅 올려놨죠. 올려놨는데 네. 그걸 또 달쏘고에 또 민주당 의원이 그대로 붙여서 5분 자유 발언을 한 거예요. 근데 의에 잡혀 있는 게 달소가 더 빨랐던 거야.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게 된 것이 사건이. 그 쓴 사람은 수성구 의원이고. 수성구 의원인데 네. 그거를 뺏긴 민주당 소속 기초의원 단톡방에서 올렸는데 그거를 뺏겨서 자기가 먼저 발표해 버린 거죠. 네. 뭐 도리코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달서구 의원이 5분 발언에 썼는데 근데 이제 먼저 발표한 네. 거죠. 그래가지고 한동안 민주당 안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니 뭐 공유 경제에 대한 얘기는 들어봤어도 공유 정치도 있구나. 그게 만약에 당에서 무슨 당 의원들끼리 지역은 다르지만 같은 당에서 공동선언 이런 게 나와가지고 하면 모르겠어요. 어? 그거 뭐 안을 통과시키는데 안을 같이 짜다 보면 안이 뭐 조례를 짰어. 차라리 조례는 표절 개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죠. 이렇게 규격화된 게 네. 있으니까. 근데 좀 심한 건 있어요. 왜냐하면 경북 지역에서 최초로 비정규직 관련 조례를 대표 발의한 사람이 접니다. 예, 그걸로 대구 경북 시민단체가 선정하는 그 5대 인권 증진 뉴스에도 선정이 된 적이 있어요. 2012년도였나요? 제가 그래서 경북 그 최초로 구미시 권리 그 비정규직 권리 보호조례
만든 사람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의원 끝나고 7곡에서도 조례를 만든 거예요. 근데 내가 클릭을 해서 봤는데 왜냐면 내가 조례를 직접 내 손으로 쓰다 보니까 내용이 복잡해지고 해서 뭔가를 조금 이상하게 쓴 게 있어요. 조례 안에 문구가 이거는 문구 해석이 약간 좀 애매하다 싶은 그리고 군더더기다 싶은 표현들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야. 칠곡군 조례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야 이거 긁어붙였구나 이거. 근데 더더욱 이렇게 법조문도 아니고 자의적으로 써야 되는 정치적 표현인 연설문을 공유하다가 표절 문제가 났다. 그 의원은 누구예요? 그 달서구의 홍복조 구의원. 홍복조 구의원. 네. 이번에도 공천 신청을 했는데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발표 안 난 거고. 아니, 민주당 공천은 쉽잖아. 구의원 공천은 그래도 경쟁자들이 요즘 그래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달서구니까 달서구는 가능성이 좀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리고 인상 깊은 게 이 부적격자 같은 이유인데 부적격자로 선정이 되신 분이 있고 안 된 분이 있어요. 같은 이유라면 또 표절이 있었어요. 아니요, 표절이 아니라 새마을금고 이사장 출마. 국민의힘의 그 동구 의원이죠. 이윤영 동구 의원은 내가 당선 안 되더라도 나 의원직 사퇴하겠다. 그 사퇴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역 의원이 아니라서 부적격자 선정이 안 됐고 이 중구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신범식 구의원은 말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낙선하고 구의원직을 그대로 계속 유지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의원직을 가진 상태에서 새마을금고 이사장 출마가 가능해요? 출마는 가능한데 당선되면 의원직을 그만둬야 돼. 의원직 그만둬야 돼. 출마할 때도 불가능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의원직을 끝까지 다 수행을 하신 분은 부적격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아니 지금 협동조합법에도 지방의원은 임원을 금지시켜놨어요. 그럼 내가 옛날에 아이쿱 그 감사했던 건 불법이냐? 근데 아이쿱은 별도의 법을 생협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그렇진 않은데 아니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협동조합이 자발적으로 주민들끼리 만드는 건데 거기에 지방의원은 임원 감사나 이사하지 마라 이런 법까지 있는 상황인데 그럼 지방의원을 유지한 상태에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출마하고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심지어 두 분 다 근데 낙선했어요. 그게 또 쪽팔린 거지. 낙선하고 다시 의회로 돌아갔잖아요. 한 분은 사퇴하고. 돌아간 정당은 민주당이죠. 그래도 선거 나오기 전에 먼저 사퇴를 던진 게 국민의힘. 저는 구미 지역에 의원 하다가 그 뭐라 임협이라고. 임협. 산림조합. 축협인지 하여튼 산림조합. 네, 그런 거 하려고 사퇴한 의원을 사퇴한 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이 농협조합장 하려고 사퇴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도 씁쓸했던 게 의원보다 뭐 결국에는 월급이 더 많잖아요. 훨씬 많죠. 비교가 안 되지. 비교가 안 되죠. 거의 한 3배 그리고 판공비도 업무 추진비보다 대충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새마을금고나 농협이면 연봉이 1억, 업무 추진비 1억, 연에. 그리고 또 다른 돈들도 쓸 수 있는 돈이 더 있으니까. 그리고 업무 추진비 그게 없잖아. 투명하게 쓰고 이런 게 없잖아. 없죠. 그건 없죠. 그냥 인마이 포켓에도 별 상관 없을까? 특수활동비처럼. 그냥 이사회에서 문제가 안 되면. 그러니까 이제 의원이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어요. 그런데 그걸 또 떨어져 가면서도 두 손에 떡을 잡으려고 했죠. 그렇죠. 그때 저희가 최초 보도했었거든요. 이거는 참 쪽팔린다. 의원이라고 하는 직위 자체를 너무 없어 보이게 만드는. 그 의원 이름이 뭐라고요? 신범식. 중구 의원. 중구 의원입니다. 거기는 이번에 공천 신청 자체를 안 했습니다. 좀 이번에 신청한 사람으로 해봐요. 노이즈가 조금 들려요라고 하시는데 목소리가 좀 커져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 주민들은 민주당 의원 없는 줄 아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많죠. 대구 많아요. 대구 민주당의 매력이 뭐냐? TK 민주당의 매력이 뭐냐? 자, TK 주민들 중에 민주당 찍는 사람들은 또 다른 정치를 원해서 찍은 겁니다. 옳든 그러든 간에. 근데 그 의원들이 개판을 쳐요. 그렇지만 주민들은 모릅니다. 의원들이 개판 치는 걸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당선이 됐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4년이 지나면 주민들은 다시
이게 뭐라고 해야 돼? 포맷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국민의힘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 민주당을 찍어야겠다라고 또 생각할 공산이 없습니다. 하지만 4년 동안 특히 사상 최초로 가장 많은 규모의 민주당 의원이 탄생했던 4년 전 선거 이후에 굉장히 많은 진상짓들과 이런 것들이 쌓여 있는데 네. 예,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또 지금 계속 연달아서 거명이 됐고 그 좀 섭섭하니까 국민의힘은 네. 누가 있습니까? 아까 백일철 청장 이후에 국민의힘이 안 나왔어. 뭐 국민의힘의 이 부적격자로 선정된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그러니까 의정활동 미흡이거든요. 네. 그리고 당적 변경. 민주당이 있다가 국민의힘 건너간 사람들. 아, 네.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 한 명은 이거는 유권자의 알 권리가 있어요. 네. 당적을 옮겼다는 거. 예, 수성구 의원인데요. 이 백종훈 의원. 백종훈. 예, 여기는 민주당으로 되고 나서 예, 되고 나서 국민의힘으로. 국민의힘으로 넘어갔는데 무소속으로 있다가 국민의힘으로 넘어갔는데 네. 그 과정에서 이분의 뭐 탈당 이유는 조국 사태가 이유였습니다. 제시가 됐던 게 언제 탈당했는데요? 조국 사태 이후에 그때 탈당한 건 맞아요? 예, 네, 그건 그때 탈당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러면 정호영 사태로 다시 국민의힘 탈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 달서구 의회에서도 네네. 이게 안대국 달서구 의원 여기는 원래 새누리당으로 하다가 또 탈당하고 네. 무소속으로 있다가 민주당 입당해서 구의원에 다시 당선되고 그리고 민주당 이 구의원으로 부의장까지 하다가 부의장까지. 하다가 이분은 민주당을 탈당하고 탈당하고 이번에 달서구청장 네. 국민의힘 공천 신청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좀 뭐 알아서 좀 걸러야 되지 않을까. 특히 뭐 이 안대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탈당 사유도 특별히 뭐 자기 정치적 입장이나 이런 게 아니라 네. 이 본인이 민주당에서 징계를 받았거든요. 뭘로 징계를 받았죠? 그때 국민의힘 의원 중에 성추행 네. 의혹이 불거진 국민의힘 의원이 있었는데 이걸 중간에서 중재 시도를 하다가 중재 시도를 하다가 하다가 그걸로 무마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합의해라. 그러니까 전문적인 용어로 2차 가해가 된 거죠. 2차 가해로 당에서 징계하려고 하니까 탈당한 거죠. 그 탈당 막고 징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탈당을 막을 수는 없으니 지금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뭐 사표 써도 사표 수리 안 하고 징계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직위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당원 자격은 탈당계 제출하면 이미 끝나니까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가 꼽힌 의제는 계속 확인해. 뭐 대구시의 동구의 모 의원은 끊임없이 특정 주제를 계속 요구를 하거든요. 네. 의원 시장 질문도 5분 전에 바른다고 그 질의도 해. 계속 오히려 이 사람이 더 저는 내용적으로 좋아하진 않지만 태도로서는 이 사람이 더 올바른 의원 같은 느낌이 맞는 거죠. 네. 자기 주제를 계속 던지니까. 그렇죠. 사실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사실 그런 분들 좀 이제는 좀 정리되지 않을까 싶은데 좀 그런 부분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 조례 같은 게 그거 만든다고 끝이 아니거든요. 네. 그거에 따라서 하는지 안 하는지는 또 별개라서 저 같은 경우는 의원 끝나고 나서 확인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구미시 비정규직 조례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을 의원 끝나고 확인을 했어요. 그 또 성명서 내고 했어요. 의원 끝났을 때도 그 쉽게 안 되더라고. 내가 도시농업 조례도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안 하는지. 예. 그래가지고 도시농업 조례를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어느 부지라든지 이런 거 다 신청 받아라. 해가지고 그 내가 사무감사 때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하죠. 근데 신청 받은 게 없다는 거야. 거짓말이고. 왜냐하면 내가 아는 사람도 신청했거든. 알고 보니까 안내 열심히 안 해서 메일에 3개 정도 들어와 있었던 거야. 근데 그것도 확인 안 했어. 그것도 확인 안 하고 감사하는데 시민 신청이 없었다고 답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 조직이 또 이렇습니다. 계속 체크는 안 해주면 그러니까 시장이 시킨 거 아니면 결국에는 안 되거든. 그래서 조례만 만들고 끝내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난 민주당 의원들이 요게 잘 개선이 안 되는 이유는 뭔가 나 좀 그 지역의 민주당 의원들이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그동안에 이진년 의원이 극적인 사례고 뭐냐면 본인들이 생각하는 정치인의 상이 있었던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못 받아들이고 그냥 계속
해왔던 게 아닌가 그런 좀 느낌이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더 안타까웠던 그런 거죠. 사실은 최근에 대구시의회 같으면 네. 뭐 주거빈건 아동 조례라든지 관련된 정책이라든지 또 그 공영 장례 사실 이거는 지금 보수 정당이 다 가져갔거든 의제를. 공영 장례라고 하면 이제 연고가 없으신 네. 그래서 장례를 네. 어떻게 뭐 가족이나 이쪽에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네. 지자체가 책임지는. 책임지고 실제로는 그거를 보수 정당이 했다고. 네, 보수 어. 최소로는 달성군에서 김문호 군수가 실행을 했고 어. 그 대구시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다 보수 정당이고 주거빈건 아동 문제도 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네. 사실은 사실은 이런 의회들 다 할 수 있는 건데 아무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당은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던 거 사실은 그 의제는 이미 예상된 의제고 이미 나온 의제고 누군가 체가기만 하면 되는 의제인데도 불구하고 다 방치해두고 그럼 페이스북 뭐 검수완박 뭐 이런 건 올라오고 뭐 이런 사실은 지역 정치 이분들 페이스북 보면은 지역 정치가 없어요. 사실은 민주당 의원님들은 사실 지역 정치가 거의 없고 서울에서 어떤 이슈를 계속 복사 붙여넣기 하는 거죠. 그렇지. 사실 자기 지역에서는 발생한 이슈를 전혀 그런 거 딱 던져놓고 한 두어 달 동안 공백 상태에서는 이따가 보수층이 가져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들 없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런 점에서 자기가 지역 정치인이라면 지역 의제, 지역 이슈에 대해 늘 모니터링하고 관심이 있어야 된다. 그건 못 찾는 것까지 이해되는데 네. 언론에서 빵 터뜨렸어. 근데도 왜 못 가져가냐고. 그런 거 좀 답답했던 거죠. 그걸 제일 잘 가져갔던 네. 이 지방 의원이 네. 이 국민의힘 소속의 네. 이 배지숙 대구시의원. 네. 지금 시의원인가요? 네, 지금 시의원입니다. 이번엔 선거에는 뭐 합니까? 시의원. 재도전? 네. 사선. 사선 도전. 사선 도전. 네. 제가 그래서 올해 진짜 배지수 의원 만나서 진짜 너무 잘하시는 거라고 제가 칭찬까지 했습니다. 진짜 따로. 배수구 의원이 뭘 했죠? 대표적으로. 앞서 이야기했던 공영장례 지원 조례도 그냥 조례만 제정한 게 아니라 네. 이걸 요구하고 운동해왔던 시민단체들과 당사자들이랑 함께 정책 토론도 열고. 이 대구시 의회 차원에서 열고 그리고 이게 예산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까지 다 하고 조례 제정까지 했고 이분이 또 시의원 할 때 적극적으로 기여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10월 항쟁 및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는 민주당의 김혜정 시의원이 했는데 이걸 국민의힘 당시 새누리당 소속의 시의원들 설득해서 통과하도록 거대 양당이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 되죠. 움직이려면. 그 뭐 검수완박 합의해줘 이런 거 말고. 그래서 주거빈건 아동 같은 경우는 당장 조례가 만들어지는 이런 게 아니라 네. 대구시가 예산을 더 실태 조절하게끔 만든 것도 사실 그 배지수 의원의 공이거든요. 그리고 대구 이렇게 배지수 의원 민비락 대상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일 컸던 걸 이야기를 안 해서 네. 저희가 유스민이 최초 보도했던 거였는데 작년 말에 작년 초였죠. 작년 초에 대구시가 대구의료원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한 거예요. 그 전보다. 네. 특히 이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지원 예산을 삭감한 거예요. 실적이 작년 코로나 기간에 다 못 썼기 때문에 돈 못 썼으니까 그 부분 삭감했는데 고 예산 삭감이라고 하면 의회 심사 중에 삭감된 게 아니라 네. 대구시 예산안을 편성하는 네. 과정에서 행정부, 집행부가 낸 안인데 전년도보다 깎아서 자기네들이 그렇죠. 스스로 깎아서 냈다. 깎아서 냈는데 네. 그걸 그걸 저희가 보도하고 배희숙 의원한테 의원이 그 보도를 보고 아니 이거 진짜예요? 물어서 예산안을 쭉 다 보내 드렸죠. 네네. 그리고 이걸 또 상임위부터 시의 본회의장에서 지적을 하고 결국 대구시가 이걸 추경에 바로 편성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다시 편성되게끔 만들었었죠. 실제로 의정 내용만 보면 배지수 제일 진보적이 배지수 의원이. 국민의힘 배지수 그게 의원이 제일 진보적이야. 주거빈건 아동도 신경 써, 의료 취약계층도 신경 써, 네네. 뭐 무용고자도 신경 써. 사실은. 그렇죠. 사실은 이런 것도. 근데 뭐 자꾸 뭐 백신 흰 고무신 들고 와가지고 백신 문제 이러는 것보다야 그거에 더 민중의 복리 정신에 더 기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퍼포먼스도 저런 거였었죠. 그 시정 질문을 할 때 시장님 덕분에 이런 거 그만 좀 합시다라고 하면서 덕분에가 뭐예요? 그러니까 의료진 덕분에. 의료진들 덕분에 이거. 네. 덕분에 이런 거 그만합시다. 우리 대구령 간호사들 월급이 의료진들 비정규직 의료진들 월급이 일반 병원보다 적은데 말만 하고 이 지원을 안 하는 거는 우리 대구 시민 입장에서 옳지 않다. 이런 질문을 계속하면서 이 대구련의 추가적인 예산 편성을 가도록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었죠. 백신 들고 안 하고. 예. 그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란 무엇인가 했을 때 이게 저는 좀 이재명의 그늘이라고 보는 게 돈이 있으면 배당으로 나눠주고 근데 사실은 그것도 그러니까 그 정책을 틀렸다 옳다 얘기하기에 앞서서 그건 재정이 굉장히 좀 두둑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한국의 지방자치 구조에서는 우리가 세금 구조도 국세지방세가 국세가 80이기 때문에 저는 지자체 제일 임무가 예산과 재정을 투입하는 복지의 길을 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할 수 있으면 하는 건데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건 뻔하고 빠듯하기 때문에 그러면 전 제일 중요한 게 자 지금 지자체가 정부에 비해서 갖는 강점이 뭐냐 주민들 가까이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가까이서 발견하는 문제들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필요 없어도 빨리 투입 인력과 신경을 빨리 투입해서 해결해야 되는 이 사각지대와 틈새의 문제 이게 가장 급하다고 봐요. 근데 그렇게 친다면 배지수 의원이 앞장서서 했던 무연고 장래나 주거빈곤 아동인가요? 그거하고 이런 문제들이 오히려 전 지방복지, 지방자치의 복지의 정수에 해당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왜 여기서 지고 있느냐? 현장성이 떨어집니다. 현장성 왜냐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개차반 꽤 있지만 잘하는 의원들의 특징이 뭐냐면 되게 막 이렇게 학문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이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얘기를 듣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면 주민들 아이디어 중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것만 주워들어도 엄청 그 정책에 힘이 됩니다. 근데 그게 되는 거예요. 현장을 많이 다니니까. 그리고 공무원들하고도 좀 이렇게 정치적으로는 당연히 행정에 대한 견제 감시를 잘 해야 되지만 좀 평소에 일상적으로 파트너십 구축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하급 공무원들, 6급 이하들하고. 왜냐 이 사람들이 아이디어가 또 있거든. 사실은 현장에서 또 그런 것도 많고. 네, 이 사람들 아이디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 특히 이제 민주당 의원이나 이쪽에서 난 실수하고 있는 게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몇몇 의원들 태도를 이진년 의원이나 예전에 민부교 의원 태도를 보면 우리는 공무원을 조지로 들어왔다. 공무원은 사회 악이다. 우리는 지옥에서 돌아온 민주당이다. 지옥을 뚫고 들어온 민주당이다. 너희 지금까지 적폐 놈들 얼마나 나태하게 행정을 했는지 다 알고 있다. 너희를 박살을 내겠다. 이렇게 들어왔으니 되는 게 있나. 그리고 저걸 좀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대구시장이 국민의힘이면 공무원도 다 그 하수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인식을 좀 바꿔야 된다. 공무원들이 그 지역사회 대구 지역에 민주당 지지율이 몇 프로다 있으면 공무원들 지지율이 더 높을걸? 사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건 늘 제가 지방의원 할 때 초선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말하면 밤늦게 돌아다니거나 자신의 존재를 의존받지 않고 돌아다녀봐라. 사실은 맨날 의존받기 바쁘신 것 같아요. 사실은 의존받거나 보이는 곳 낮에 아침 밝은 데서 행사 이런 게 사실 인사하고 이런 사실 그것도 중요한 거죠. 사실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문제는 그런 것은 잘 안 보이잖아요. 사실은 자기도 정신 놓치는 거고 안 보이는 곳에서 드러나는 거고 사실 동사무소 방문 자기 의존을 받아가면 사실 안 드러나요. 그냥 말 없을 때 가보면 동사무소 복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기서 술 취한 할아버지 소리 지르고 있고 여기서 누군 울고 있고 소리 못 쓰고 있고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 말 없이 들어갔을 때는 그냥 뭐 공무원 보고뿐만 그것도 공무원도 힘들어요. 그 공무원도 욕하면 욕 들어가면서 일하고 있는데 그렇지. 사실은 이런 거 동시에 다시 봐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그런 데서 또 가끔씩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씩 오히려 그런데 의원님 여기 어떤 일이세요? 이렇게 제가 코멘트할 정도로. 사실 그런 현장, 그러니까 아주 잘 보이는 현장에 민주당 의원들이 많아요. 근데 아주 사람들 잘 놓치는 경우의 현장에는 제가 민주당 의원들을 많이 본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국민의힘 의원들에 비해서. 사실 그런 점 좀 아쉬웠다라고 한 측면이 있고 그리고 민주당 의원님도 또 유권자를 항상 가르쳐요. 항상 가르쳐요. 항상 가르치고. 그래서 근데 국민의힘들은 그냥 듣기만 많이 들어요. 내가 난 민주당 지지 아닌데도 막 주장하잖아요. 막 들어요 그냥. 근데 민주당 의원들은 제가 말하면 그게 아니고 네가 잘못 알고 있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항상 가르쳐. 국민의원한테는 가르침 받은 적 없어요 사실은. 그런 데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연설문은 복붙도 잘 하시면서 왜 자꾸 가르쳐. 오늘 이제 사실 원래 부적격 뭐 옛날부터 첫 낙선운동 이러면 주로 이제 윤리적 문제
다뤄왔는데 오늘은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진전돼가지고 결국에는 정치인의 역량 이쪽으로 좀 더 또 깊이 들어간 그런 시간도 된 것 같습니다. 뭐 끝으로 이 사람은 꼭 이름을 거명해야겠다 싶은 사람 있나요? 이 진짜 문제다. 네. 아, 뭐 한 명. 네네. 뭐 아니 꼭 한 명이든 뭐 이 네. 사람은 거명해야 된다 없나요? 뭐 문제가 좀 심각한. 문제가 심각한. 예, 예. 심각한 사람들이 다 이미 제명당하거나 의원직을 상실해서 네네. 하여튼 이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제가 기회가 된다면 요 대구에서 전수조사했던 정도의 기준을 경북에 있는 경북으로. 기초와 광역의원들한테 네. 적용을 하면 상당히 많이 나올 거다. 네, 경북은 뭐 윤리적 문제도 경북은 또 준비를 해보죠. 또. 네, 음주운전으로 이미 의원직 제명되신 분이 있고 도박하다가 걸리신 분이 부의장 하시고 네. 뭐 그리고 그 공무원한테 갑질하다가 이 공개사가 한 분이 민주당 도의원이고 그리고 좀 더 서글픈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지금 자질 문제를 이야기했잖아요. 정당 차원에서 보면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에 현역 구의원들이 대거 신청했어요. 아, 그래. 근데 한 번 비례를 받았던 분이 구의원도 비례 받았던 분이 네. 또 시의원도 비례 신청하신 분이 있어요. 아, 근데 경북에 가 보면 비례도의원 민주당 비례도의원 하신 분이 이번에 시의원 지역구에 공천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 법적으로 옳다 그르다를 다 떠나서 이 정치를 이렇게 해서야 되겠냐라고 하는 것도 뭐 다음 기회에 한번 좀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 경북은 지난 지방선거 때 네. 구미는 네. 시의원, 기초의원 공천 도전에서 떨어진 사람이 도의원, 네. 광역의원으로도 출마했었습니다. 오늘 뭐 장지혁 활동가께서는 뭐 또 거론을 하시고 싶은 사례나 아니면 좀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나요? 저는 사실은 약간 우리가 기존에 있는 의원들은 지금 많이 언급을 했잖아요. 제가 비판도 많이 네네. 했고 사실 근데 새롭게 도전하신 분들 좀 있는데 네.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어떤 분한테 이런 질문 들으면 당신이 나가는 해당 의회에 다루는 조례수가 몇 개냐 대답을 못해. 당신이 나가는 의회에 당신이 당선된다 만약 대구시에 같으면 네. 대구시에 있는 조례가 몇 개냐. 아 시에 있는 조례가 몇 개냐고. 그 모르는 분이 있어. 나도 모를 것 같은데요.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정확한 산수는 약간 변동이 조금씩 있기 때문에 네. 그 대략 한 530개 정도 됩니다. 530개. 그 규칙이 한 230개 정도 되죠. 그 네.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 더 추가되는 경우도 폐지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적어도 의원을 나가시는 분이라면 네. 그 정도는 좀 아셔야 되지 않을까, 아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어떤 분이는 당신이 나가고 어느 특정 구의회 의원 예산이 얼마냐 대답 못하신 분도 계셨어요.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닐까? 네네. 사실은 지금 우리가 있는 의원들을 저희가 많이 비판했는데 지금 새롭게 도전하시는 분들도 사실 의회나 지방자치, 지방 정치에서 좀 공부를 좀 안 하신 분들 꽤나 많다. 사실 이런 분들 당선돼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네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제발 각 정당 이거는 뭐 국힘, 민주당, 뭐 진보정당뿐만 다 포괄해서 제발 나가시는 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거는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다. 나가시는 분이 재정 자주도 하고 재정 자립도 그렇고 못 하시고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사실은 사실 그렇게 안 되면 준비 안 된 구의원들이 많이 배출되는 이런 구조. 네. 사실 이것 좀 혁파를 해야 된다. 이건 당을 떠나서 네. 그래야지 주민들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시험을 치죠. 그래서 들어오는 사람은 자율적으로 들어오라고. 후보들이나 이런 사람들 자율적으로 들어가서 그 시험을 치고 그 자격증을 받는 거죠. 그 이준석 시험 말고 그건 공천에 쓰이는 시험인데 그런 거 말고 네, 요 정도 해가지고 테스트 막 그 지방자치나 행정 이런 거에 대한 기초 지식 정도가 들어가 있는 테스트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뭐 70점이 넘는다 하면은 통과한 사람이다 해가지고 선거 때 걸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이야기 들으니까 이거는 국민의힘 민주당 말고 진보정당 후보들
가끔 상태가 좀 심각하다고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구의원이 기초의원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뭔지 파악을 못 하고 있고 이 조례를 제정하면 이게 어떻게 적용하는 게 더 중요한지 자체를 모르고 거대 담론을 가지고 와서 이걸 위해서 나는 출마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 가슴이 턱턱 막히면서 근데 대구 경북에도 그런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저는 이분들은 차라리 지방의원 선거에 출마 안 하는 게 맞다. 옛날에 이거 아주 옛날 얘기인데 2006년에 민노당 시절에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2006년에. 근데 이제 그때 다 함께라는 정권이 있었습니다. 네. 다 함께 이분들이 서울 어디 시장에 가가지고 기초 하여튼 그 지방선거죠. 지방선거 운동을 하는데 7명이 쫙 서가지고 다 다른 주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막 샤우팅을 하는 거예요. 다른 주제로 7명이 한 명은 한미 FTA, 한 명은 평택 평택 미군기지, 또 뭐 근데 다 중앙 정치로, 네, 다 중앙 정치 얘기로 7명이 다른 얘기를 한꺼번에 떠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선거 운동 현장을 관장하고 있던 분이 좀 이게 선거 운동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더니 관계자 그 다 함께 사람이 했다는 얘기가 뭐냐? 아 정책 얘기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런 역사가 또 있었습니다. 네. 네. 근데 좀 저는 지방 선거 때마다 전 4년 전에도 조금 우울했었는데 이게 무슨 지방 선거예요 이게? 예? 지방 의제가 없잖아. 그냥 대선 때 했던 거 그냥 줄투표로 똑같이 하라는 건지.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대선 때 그 투표했던 거 그걸로 환산해가지고 그걸로 시의원 다 뽑고 하지 그냥. 근데 언론도 너무하다고 생각이 들고 언론도 그 의제 발굴에 굉장히 모자라고 난 심지어 중대선거구제 도입 실시 이렇게 쓰는 언론들 보고 이미 2명 내지 4명 뽑고 있는데 뭘 도입하고 그렇죠. 실시를 해요. 조금 확대하는 수준인데 그걸 가지고 뭐 크게 얘기하는 거. 그리고 그래서. 내 지방의원 출신이고 시사평론가잖아요. 전화가 많이 와야 돼 지금쯤. 그리고 전화는 출연료도 없습니다. 공짜로 하거든. 전화가 나한테 전화 온 데가 지금 현재 스코어 세계일보밖에 없습니다. 네. 이 지방 언론 또 지방 선거를 다루는 언론의 자세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뉴스민 같은 지역 언론을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원래는 그 뭐 빨간 맛 이런 거 합니까? 빨간 아니요, 뭐 그건 안 하고요. 네. 지금은 이번에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 게 20대, 30대 청년 후보자들 초청해서 지금 하고 있죠. 네, 저 민주당은 한번 오디션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 나머지 정당들 기타 여타 정당들 어제 정의당 이틀 전에 정의당 예비후보 2명을 했었고 녹색당, 국민의힘, 뭐 기본소득당까지도 민주당까지도 해서 다 좀 소개하고 소개를 떠나서 검증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든요. 네. 검증. 네. 네. 잘 보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의 만 18세 출마자 그분은 출마하나요? 네, 출마합니다. 지금 공천 받았나요? 공천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대구에 한 명, 어디 구? 경주에 한 명. 대구는 달성군이고 네. 경북의 경주에 한 명인데 두 분 만 18세. 네, 둘 다 만 18세인데 지금 가산점이라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공천 받을 가능성 높다. 네. 장지혁 활동하는 이번 선거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저는 그냥 언론에 나가서 이렇게 떠드는 거죠. 언론에서 떠들고. 저 직업이 없기 때문에 별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로 이제 평론가로 자리매김을 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장지혁 평론가는 뭐 지금 페이스대로 봤을 때 뭐 이창원 대표가 복귀하더라도 몇 번 더 모셔보죠. 네, 이번 지방선거 끝나기 전까지. 아니 계속 모시고 계속 모실까요? 제가 엔지니어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간중간 뭐가 이렇게 이상이 생겨도 체크가 안 되니까. 네. 그러면 이제 적극적으로 일단 편입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같이 수고해주신 채팅창의 여러분들 포함해서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수라 발발타.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